지독한 한여름의 열기가 남긴 자욱한 더위가 아직도 밤 공기를 가르며 맴돌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작은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덮고 있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이상한 기분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와 시선이 교차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가구들과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한 몸이 금세 무겁게 잠길 것 같았으나 잠이 쉽게 오질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벽을 등지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발밑 어디선가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제는 바로 뒤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눈을 떠 방 안을 살폈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확실히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부자리를 걷고 일어나 불을 켜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빛이 쏟아지는 방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낯선 실루엣이 있었다. 흐릿한 실루엣은 금세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만이 자리했다. 꿈을 꿨던 것일까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뒤이어 문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늘고 낮은 그러나 확실한 웃음소리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은 굳고 목소리는 나오질 않았다. 그 순간 방이 아닌 다른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이한 체험이 들이닥쳤다. 방은 점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다. 벽들과 수식된 이보였고 나는 그중 어떤 문이 나의 집으로 돌아갈 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을 열 때마다 전혀 다른 장소가 이어졌고 그곳마다 다른 환영들이 나타났다. 웃는 얼굴들, 속삭이는 소리들, 그리고 다시 닫아도 사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들로 가득했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끝없는 복도를 헤매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돌아가는 방법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나는 여전히 내 방에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나 생각하며 일어나 보았지만 발밑에 맨 처음 들렸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찰칵 찰칵. 두려움에 몸을 떨며 벽을 등지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도 그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도 어떤 날은 친구들과 웃고 있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곤 했다.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소리와 방은 아직도 나를 쫓고 있다.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것만 같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문득 어떤 방이 나타나고 그 방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형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발 조심하라. 그 방은 결코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회사가 위치한 도시는 처음이었고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회사 근처에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건물은 오래됐지만 나름 깔끔했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마음에 들었다.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치챈 것은 매일 밤 3시가 되면 어딘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층간소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체불명의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루 이틀 반복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피로가 쌓여갔다. 그래서 결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던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며 웃어 넘겼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소리의 원인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보았다. 놀랍게도 소리들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음산한 소리가 들렸다.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확실하게 들리는 것은 누군가가 벽을 긁는 소리와 간간히 도와줘 라는 한글이었다. 그 외에도 불명확한 중얼거림이 이어졌지만 해독하기 어려웠다. 그때부터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공포스러워졌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파서 회사에 결근하게 되었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대낮이라 방심하고 있었는데 벽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렸다. 더 끔찍한 것은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그림자는 종종 내 꿈에 나타났고 깨어있을 때도 종종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몇 년 전 이 건물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한 여성이 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며 그 사건은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소음을 듣곤 했고 몇몇은 환영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워져서 그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던 중 책장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일기장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바로 살해된 그 여성인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나오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새벽 3시가 되면 벽을 긁는 소리와 중얼거림이 들리는 기분이 든다. 마치 그 여성의 영혼이 아직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 하는 것처럼 지금도 가끔씩 그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곤 하는데 내가 도망쳤던 그 오피스텔에서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혼자 사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 경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이 단순한 소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캠핑을 간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빠져들었다. 모두가 알듯이 여름밤의 공포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일종의 전통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가평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하고 인적 드문 곳에 텐트를 쳤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친구 중 한 명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 산속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집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점점 보이지 않게 산록수가 울창하게 가려버렸지만 한번 그 집에 발을 들이면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낮고 흔한 도심의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집을 찾아가 보자는 제안을 했고 모두 그 말에 슬쩍 마음이 동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손전등을 들고 산속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산길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낡고 허름한 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부 주저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고 오래 방치되어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다. 바닥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한 점은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 속 얼굴들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무엇인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중 하나가 이 집에는 정말로 아무도 사는 게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틀린 소리가 날 수 없었는데 위층에서 마치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꺼낼 수 없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렇게 긴 침묵이 흘렀다. 내심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고 친구들도 하나씩 내 뒤를 따랐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천장이 낮아 우리는 허리를 굽혀야 했다. 위층에 올라서자 허름한 방들이 눈에 띄었다. 각 방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끝방만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방으로 다가가 문을 밀어보았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오르골 하나가 있었다. 그 오르골만이 이 전반적인 폐가의 시간 속에서 멀쩡해 보였다는 것이 더욱 소름 끼쳤다. 나는 그 오르골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용기를 내어 오르골을 감았다. 하지만 오르골은 열려져 있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치는 느껴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뒤로 돌아보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방 안 공기가 전혀 다르게 차가워졌다. 친구 중 하나가의 집에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라며 몸을 떨었다. 우리는 그저 괴담에 불과할 것이라 여겼지만 그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자 방 안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까와 달리 바닥에는 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놀라며 종이를 집어 들자 돌아가라 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확신했다. 놀라서 내려오던 중 나는 실수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그와 동시에 모든 불이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우리는 사력을 다해 그 집을 빠져나왔다. 깊은 밤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 집을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텐트 쪽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친구 한 명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눈치챘다. 그렇게 머리가 새하얘진 채 우리는 뛰쳐나왔던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산을 찾은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라졌던 친구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모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간 것이 과연 옳았던 일인지 우리는 아직도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오르골이 전했던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그 산속 폐가는 여전히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호기심 많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